일요일 이른 아침 1월 5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민주당 측에서 이제 내란죄를 뺄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럼 내란죄가 없으면 탄핵을 왜 시키는데, 그런 의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탄핵이 거짓이었다는 부분을 스스로 이제 자백한 셈이 되는 거죠. 참 여러분들 보면은 그 민족의 어떤 습성 같은 거를 여기서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고 위정 조작 이런 거를 그냥 거의 총집대성한 것을 지금 이제 한국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 민족의 습성이란 그렇게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용수철 같아 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잠복이 돼 있지만 그 어떤 제약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냥 복원이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습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짓인 거죠. 이런 거짓을 하고 부정선거를 해서 다 당선이 되고 내란 재료가 또 여러분들 헌법재판소 안에 무슨 재판관들하고 내통이 되는 모양이죠. 내란죄 없이면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나라가 조선 사람들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내가 보니까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어떻든 간에 이런 인간들이 그냥 나라를 좌익들이 완전히 지금 삼키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 이제 사기꾼들이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데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철수 사기꾼들이 나라를 먹는데 다 부역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세훈이 다 이 사기꾼들이 나라를 그냥 잡아 삼키는데 좌익들이 나라를 다 이제 먹는데, 한동훈이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좌익들이 국가를 먹어 가지고 21세기의 자익국가로 만드는데 그냥 부역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유정복이 김태엄이 김영환이 한동훈이 안철수 오세훈이 전부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나라 넘어가는 겁니다. 민주당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 보시면 이제 내란죄 빼자. 원래 좌익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조선 좌익들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북조선 좌익이나 남조선 좌익이나 여러분들 거의 비슷합니다. 그 심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유전자가. 좌파라고 부르기는 안 되고 그냥 좌익들은 좌익들. 좌익들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 한 600조 700조 될 거지까. 그거 가지고 뭐죠? 그냥 형님도 한번 먹고 동생도 한번 먹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한참 여러분들 강의 많이 다닐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다 이렇게 여러분들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그러면 그 개발 사업들 전부 돈을 뜯어먹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완공한 지 여러분들 1년도 안 되는 그 보도블록들이 다 울퉁불 전부 다 헤쳐먹은 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게 딴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선거 부정해 가지고 그냥 먹어 치우는 겁니다. 나라야만 망하든 관계없이 그걸 다 얘들이 다 부역하는 겁니다. 안철수니 오세훈이니 한동훈이니 다 얘들이 전부 다 부역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넘어가는데 백성들만 여러분들 기본 지금 발을 동동 하는 거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김도읍이, 서범수, 안철순이, 조경태 전부 다 뭐죠? 좌익국가 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선거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선거를 이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잖아요. 조작이. 조작을 전부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김용빈과 노태하기를 끌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전투표 득표를 다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표를 전부 다 더해줘 가지고 김용빈이가 할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노태하기가. 전부 다 표를 더해가 뭡니까? 조작된 득표수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발표가 이러면 다 걸려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금 한국은 체제 전쟁인 겁니다. 이번에 지면은 그러면 이제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경제고 뭐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걸 올렸습니다. 남조선 조작공화국 역대 선거 2020년 4.15 총선 위조투표지 220만 표 투입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위조투표지 220만 표 투입 2024년 4월 10일 총선 위조투표지 276만 표 투입 이거는 여러분들 관내하고 우편만 더했기 때문에 여기 한 또 한 3만에서 한 5만 표 정도 돼야 제외 국민투표가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 자료를 오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페이스북하고 조금 전에. 이게 전국에서 여러분들 집어넣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 가지고 2020년 총선은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줬고 2022년 또 대통령은 전부 다 이재명이 한테 더해줬고 2024년 여름 총선에서는 전부 다 더불당 후보한테 더해준 거죠.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조작한 것이 총선인 겁니다. 3구 대통령께서는 조금 더 무리했으면 당선시켰을 건데 너무 몸을살림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나라 여러분들 망한 겁니다. 거의. 윤 대통령이 들고 일어났을 때 힘을 합쳐가 못 막으면은 그냥 새끼들하고 뭡니까 그냥 죽을 고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최악의 상황에서는 해외 동포들이 의약품을 보내줘야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찍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외화가 없어지게 되면은 의약품을 수입할 수가 없잖아. 의약품 원재료를. 제가 어느까지 생각하는 거 하니까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여러분들 친인척들이 마이신이나 뭐죠 여러분들 그런 걸 보내줘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좌익들이 여러분 선거를 어떻게 장악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H님이 보내준 자료를 가공해 가지고 위조투표지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가짜표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한 만큼 제조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한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야 H님이 만든 사전투표 진단 프로그램을 이렇게 돌리면 2024년 돌려가지고 이렇게 53명이 도둑질한 게 나왔지 않습니까? 지역구만 비례대표까지 합치면 56석이나 57석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도둑질한 명단이지 않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꾼 53명 수도권 비수도권 이런 이야기해도 말 못하잖아요. 전체 다 득표수를 다 조작했으니까. 김용민이하고 노태하기가 전부 다 이 득표수를 조작했으니까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2020년 4.15 총선 제야 H님이 만든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면 36석이 나오잖아요. 지역구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도둑질한 데가 여긴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해서 낙선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자로 바꾼 36석 지역구입니다. 지역구만. 여기 다 나오잖아요. 김민석이 고민정이 황희 진선미 여기 다 김남국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를 딱 합치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종합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질한 표수 지역구만 비례대표는 빼고 지역구만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하더라도 김용민이가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을 해가지고 조작된 득표 숫자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발표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더라도 선관위가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짓을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망하도록 하는데 안철수, 오세훈이, 한동훈이, 유정복이, 김태흠이, 김영환이 이런 인간들이 전부 다 부역을 하는 겁니다. 조선중앙동화, KBS, MBC, JTBC 전부가 뭡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합하여 악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은 것은 그냥 깨어있는 국민들하고 정신 못 차린 국민들 제쳐놓고 윤 대통령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노태하기가 아무 이야기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증거물을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가 진짜 도둑놈들이다 이 새끼들아. 너는 사기꾼들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사기를 220만 표 220만 표 276만 표 집어넣었으니까 이 이야기 하더라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본인들이 뭐죠? 조작한 모든 득표수를 다 공개해 버렸으니까. 자, 여러분 오늘 3구 대통령 선거 어제 마쳤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입니다.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 더하기 득표수 규모 추정 224만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224만 표를 재외국민투표 빼고 서울에 56만 9천 표를 집어넣고 부산에 12만 5천 표를 집어넣고 인천에서 10만 2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죠?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표를 더해 주는 방식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표를 더해 주는 방법입니다. 어제 방송 드렸지만 한번 간단하게 이런 브리핑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에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사전투표 진단 프로그램을 돌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건 뭐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 규모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선관위가 더해준 표수를 구하려면은 관내 사전투표 이거는 이미 알려진 숫자죠. 11.60에 2를 곱하게 되면 되게 나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여기에다가 조작값 추정치에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서울에 조작한 게 전체가 다 나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표수입니다.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준 위조투표지 개수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서울 종로에 이재명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12,392표를 더해준 겁니다. 중구에서 7,984표를 더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들 노원 29,483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 집어넣어준 표수입니다. 이게 표수. 어제 방송했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입니다. 여기에서 읍면동 차이값을 클릭을 하게 되면 차이값 그래프가 나옵니다.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생략하고 그냥 조작값만 보겠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부산에서 집어넣은 표수가 다 나옵니다. 부산 중구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에게 1810표의 공짜표를 더해 줍니다. 표 더하기 부산 서구에서 4628표 전체 다 부산광역시에 몇 표를 조작했는가 하니까 12만 5426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게 이제 여러분들 부산 중구 부산 서구 여기 보시면은 부산 동래 남구 해당 지역구만 여러분 다 보시게 되면 이게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 투표지입니다. 이재명한테 더해진 표수입니다. 이재명한테 더해진 표수. 자, 어제 했지만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 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이제 부산이네요. 부산. 예, 부산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작을 하게 되면은 절반 정도는 플러스로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플러스 8.33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죠. 0에 3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냥 프로그램 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금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자 수의 8.33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대략 조작 규모를 우리가 추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 클릭을 하게 되면 조작값 추정하게 되면 조작 규모가 다 나옵니다. 조작값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부산 중구 이게 아니죠. 이게 인천 중구에 4,397표를 집어넣었네요. 인천 남동에 여기 노란색을 칠한 부분은 위조 투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1위 순위를 바꾼 겁니다. 본래 윤석열 후보가 2260표 차이로 이겼는데 위조 투표지 4,397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재명이 이긴 대로 바꾼 지역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성부를 선관위가 조작한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표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에게 표를 더해준 위조 투표지 매수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거는 위조 투표지를 어디서 조달했냐. 관내 사전투표에서 3,974표 우편 투표에 336표 제외국민투표 87표 이렇게 좀 조달해가 4,387표 인천광역시 전부에서 10만 2,15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발각이 되는 것은 여러분들 왜 발각이 되는가 하니까 조작을 할 때 선관위의 조작범들이 프로그램을 쓰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표를 제조한 겁니다. 그 제조한 표를 전부 다 국민들에게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제조한 표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제조된 득표수에서 제조에 사용한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 애들은 가방끈이 짧을 거니까 시뮬레이션 개념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조작된 표수가 발표가 되면 그걸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제야 전문가나 제야 H님이나 저는 시뮬레이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작된 득표수를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조작에 사용된 규칙을 찾아내서 조작 규모를 추계할 수 있는 겁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면 조작된 숫자 조작 이전의 숫자 얼마만큼 조작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름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범우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224만 표를 집어넣은 거죠. 224만 표를 여기 보시면은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24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224만 표. 224만 표. 그중에 이제 서울 오늘 부산 그리고 인천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조작된 표수를 제거하게 되면 윤 후보가 52% 정도를 받은 겁니다. 양 후보의 실제 격차는 240만 표 차이가 났는데 선관위가 24만 7,077표라고 발표한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여러분들 개표하지 않은 표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측이 여러분 포기해버린 것은 위조표를 집어넣을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포기를 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248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겁니다. 그걸 24만 7천 표 차이로 선관위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런 선거를 누가 했나 노정희하고 김세안이 이끌었습니다. 노정희하고 김세안이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김용빈하고 노태학이 이런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은 권순일하고 조혜주가 법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 좌익들이 나라를 여러분 선거를 장악해가 여러분들 좌익 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런 좌익국가를 만들기 위한 지금 총걸기가 일어난 겁니다. 트랙터를 끌고 있는 농민들, 민주노총, 신문들, 방송들, 미쳐 날뛰는 공수처, 검찰, 경찰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좌익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모두 다 도구나 수단인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지금 좌익국가의 완성을 이런 목전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윤 대통령이 들고 일어선 겁니다. 한국인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그러나 게임의 앞날은 알 수가 없죠. 워낙 사법부도 부패하고 모든 게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게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대한민국의 대법관 수준들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다 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거 이런 동아일보가 완전히 뭔가 홍위병이 되어서 날뛰는데 여러분 이게 뭔고 하니까 그냥 좌익국가로 만드는 겁니다. 좌익국가로. 그리고 한국인들은 엄청나게 비참해질 겁니다. 이 길로 가게 되면. 경제고 뭐고 다 망가질 겁니다. 나는. 왜냐하면은 다른 전문가들과 달리 저는 20대부터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고 그다음에 수백 건의 책을 쓰면서 여러분들 사고가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사고가 같은 유튜브를 하더라도 그냥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훈련된 사람이 글을 쓰는 대신에 말을 하는 것만 차이가 나지 여러분들 훈련받은 전문가인 겁니다. 그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건 조감도를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한동훈이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좁은 시각으로. 안철수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넓게 못 보는 겁니다. 넓게 보려면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애들이 완전히 나라를 그냥 말아먹는 겁니다. 나라를 말아먹어 가지고 여러분 AI가 뭐죠? AI가 저렇게 발전되는 시대에 21세기의 나라를 좌익국가로 만들겠다. 정신 나간 놈들인 거죠. 에? 아니 20세기도 아니고 21세기에 내가 이야기하다가 하도 어이가 없네요. 21세기에 멀쩡한 나라를 뭡니까 선거 부정을 해서 권력을 찬탈한 다음에 나라를 좌익국가로 만들겠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대책이.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야 너가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오죽했으면 내가 남조선 조작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하겠냐.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죠.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얼마나 여러분들 화끈하게 조작을 했던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러분들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 집어넣은 거. 경기도 전체에 49만 9,395표 위조투표지를 이재명한테 더해줬네요. 노란색을 칠한 부분은 선관위가 투입한 위조투표지 득택에 이재명이 이긴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경기도 결과입니다. 경기 부천에서는 선관위가 32,687표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네요. 6당당 한 장을 훔쳤구먼요. 약 50만 표를 투입한 겁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는 성부를 많이 바꿨네요. 노란색 부분은 선관위의 위조투표지 투입 때문에 이재명이 이긴 경우입니다. 경기 의왕에서는 윤석열이 6,482표로 이긴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 7,923표 위조투표를 이재명한테 더해줘 가지고 이재명이 1,441표를 여러분들 이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전국에 다 진행한 겁니다. 경인 용인 처인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에게 전부 다 표를 다 더해준 겁니다.
윤석열이 받은 표는 단 한 표도 없는 겁니다. 이게 약 50만 표입니다. 이 50만 표가 240만 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240만 표. 220만 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수 여기에 224만 표 안에 경기도가 50만 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조작은 전부 다 뭔고 하니까 가짜 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한 득표수에 가짜 득표수를 이렇게 더해 준 겁니다. 가짜 득표수를. 이게 이름 들킨 겁니다. 발표 득표수가. 김용빈이하고 노태학이 이름들 왜 꼼짝 못하냐 하면은 발표 득표수를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조작된 득표수를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발각이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발표 득표수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에 조작값을 입력해 가지고 2장당 1장을 집어넣을 건지 3장당 1장을 집어넣을 건지 4장당 1장을 집어넣을 건지 이렇게 공식을 쓴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이게 전부 다 뭐죠. 여기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면 다 규명이 된 겁니다. 이렇게. 경기도에서 50만 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어디서 얼마만큼 도둑질을 했는지 이런 나라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뭐 한국 사람들 K-푸시 어떠니 K-팝이 어떠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내 입에서 남조선 조작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하고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겁니다. 나라의 가장 이런 대들보 기둥 같은 것이 뭔가 아니 선거입니다. 선거가 무너진데 무슨 K-팝이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면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가 플러스 8.21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미친 수치인 겁니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 정상은 0에서 3 정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런 그래프가 나온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보고도 이런데 조작이 안 됐다고 이야기한 사람은 정신과를 가봐야 되는 거죠. 표수도 얼마나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8.21%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조작의 기본 단위는 읍면동 단위입니다. 읍면동.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모든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자료. 더불어민주당 차이값 플러스 8.2 국힘당 차이값 여러분 마이너스 8.2 정확하게 여러분 일치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차이값하고 국힘당 차이값이 이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이름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 100만큼 여러분들 더해 줬을 때 표를 더해 줬을 때 50만큼은 더불당이 얻은 것처럼 50만큼은 국힘당하고 기타 당이 빼앗긴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숫자가 규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상하 대칭은 규칙이잖아요. 규칙. 선거 데이터는 이렇게 규칙이 나오면 안 되죠. 난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국 진짜 이러면 심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하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심각하게 덜 느끼실지 모르는데 진짜 노예가 된 겁니다. 노예가. 여러분들 좌익들이 권력을 탈취해가 이러면 한 10년 20년 간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뭐가 남겠습니까? 소나무는 남을 거예요. 풀뿌리는 남을 겁니다. 제조업이 남겠습니까? 뭐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조업이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수가 어렵죠. 이제 시작이잖아요. 내년 가면 좀 나아질 거다 천만에. 나아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만 제거해버리게 되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게임 끝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난 겁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 겉멋이 들어가지고 뭐죠. K-팝이 어떻니
뭐 K푸션 K방산에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선거가 도둑질 당해가면 좌익들이 전부 다 권력을 장악했는데 K푸시 어때? 정신 나간 이야기인 거죠. 자기 나라를 스스로가 지킬 의지가 없는데 뭐 누가 지켜줄 겁니까? 미국이 지켜줄 겁니까? 아니면 영국이 지켜줄 겁니까? 전부가 다 조작인 거다. 지금 국힘당 이름 국회의원들 이재명, 박찬대, 김민석, 추미애, 이현주, 우원식 전부 다 부정선거에 당선된 거잖아요. 내 이야기는 성부가 조작된 사람도 있겠지만 성부가 조작되지 않더라도 위조투표지가 전부 다 10,000표 정도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누가 공병을 보고 거구라고 하지만 내가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들 마일드하고 여러분들 굉장히 진실된 사람인지 만나본 사람들은 다 알겠죠. 내보고 거구라고 하면 정신 나간 인간들인 겁니다. 나라는 완전히 간 겁니다. 이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선거 못 지키면은 윤 대통령 탄핵당한다고 그리고 완전히 나라가 자익길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 다 조소하고 손가락질하고 아이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선거를 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 거냐고요. 이렇게 여러분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입니다. 예? 나라에 계급이 생긴 건데 나라에 계급이 생긴 거잖아. 계급이 생겼는데 어떻게 살 거냐 이야기야. 응? 미정부 시 어떻게 살 거예요. 나라가 그냥 계급이 생겼는데 자기들끼리 다 해먹을 건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뭐 저 개딸인 딸인지 그냥 정신 나가가지고 예? 얼마나 불쌍하게 되겠냐 이야기죠. 너가 이런 정도의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통찰력 이런 성견력 이런 예지력이란 것이 그냥 세상이 좋아가지고 유튜브를 가지고 그냥 공짜로 팍팍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 통찰력이 생기려면 얼마나 이런 평생 동안 공부를 했겠냐고. 장훈 씨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야구선수로 이름을 날렸던 어떻게 민족이 그렇게 이런 고마움을 모르냐고. 예? 얼마나 내가 가슴이 여러분들 점이 오는지 장훈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많이 되셨습니다. 80대가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게 민족이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냐. 고마움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가. 정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권력자가 여러분들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준조세 내라면 준조세 내고 그냥 네 재산 좀 가져가야겠다면 재산 가져가는 거고 지금 하는 꼬라지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실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리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최소한 우익들은 그 정도까지 안 가는 겁니다. 좌익들하고 우익들하고 인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좌익들은 줄이를 틀 겁니다. 아마. 북한 좌익 보시기 바랍니다. 남조선 좌익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도구로 삼기 때문에 법도 도구로 삼을 수 있고 거짓말도 도구로 삼을 수 있고 사기도 도구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선거 사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 뭐 얘들 똑똑한지 안철수 씨가 폼 잡아봐야 하기야 지야 뭐 돈이 있으니까 딸내미 미국 있고 하니까 그냥 날라버리면 되겠죠 다음에. 오세훈이도 뭐 돈이 꽤 있더구먼요. 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너희들 인간 안 된다 이야기죠.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 상태로 밀어넣은 겁니다. 니도 돈이 있으니까 뭐 별 일이 없겠지. 다 돈들이 있으니까. 다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들이 있으니까. 국토 보유세 같은 거 안 때리겠습니까? 세금을 염출할 수 있으면 나라가 망가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좌익들이 이런 갖고 있는 심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밖에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등시키죠. 그러니까 소득주도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제도를 하는 겁니다. 좌파 좌익들 간단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좌파들이 왜 나라를 망치느냐. 눈에 보이는 효과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계산을 하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전시성 정책을 내고 대중영합적인 정책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리스가 재정위기를 겪다가 이런 나라가 일어선 것은 선거가 살아있기 때문에 정권을 바꾸지 않습니까? 좌익정부에서 우익정부로. 이제 그런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한국은. 한국은 여러분들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제대로서는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 제대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철이 없는 겁니다. 내란 상설 특검. 내란죄가 없는데 상설 특검을 어떻게 하지? 에? 이런 정신 나가는 김태호, 조경태, 안철수, 서범수, 김예지, 김재섭이, 김상욱이, 김도읍이 김태호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내란죄 없다면서. 내란죄가 없는데 내란 상설 특검을 여러분들 찬성한 인간들인 겁니다. 얼마나 망가질지. 내가 여러분들랑 이런 협박해야 될 일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참 기로에 선 겁니다. 가장 여러분 중심에는 결국 선거 부정이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를 대통령이 이런 발설을 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젊은 날 여러분들 지역선관위원장을 지냈는데 대통령의 계엄 사유를 받아들이겠냐 이야기죠. 다 요식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요식행위. 한국은 어려워지게 되면 판사들 때문에 많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너무 부패한 나라입니다. 나라가 너무 부패해 가지고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선거를 여러분 전부 다 조작을 하더라도 대법관이라는 인간들이 전부 다 덮지 않습니까?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 민유숙, 김사만, 노태악, 노정희 대법관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뭡니까? 부정성을 다 은폐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뭡니까? 헌법재판관들이 다 앉아 있을 거라고요. 그래도 국민들은 헌법재판관들이 잘 판단 내릴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겠죠. 꿈 깨시기 바랍니다. 한 번 쏘았으면 됐지 두 번 세 번 쏘으면은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다 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뭐가 나옵니까? 2024년 4월 10일 총선에 276만 표를 집어넣은 게 밝혀진 겁니다. 276만 표는 관내만 합친 겁니다. 재외국민투표 빼고.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됐으니까 뭐 나라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남 17만 1000표, 광주 11만 표.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 예년 수준보다도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 완전히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북을 악의 도구로 쓴 겁니다. 조작범들이. 통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너무 조작을 많이 해가지고. 평소에 이름 한 5만 개 정도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은 3구 대통령 선거는 이기고 싶어 가지고 2배 이상으로 조작합니다. 평소 5만 표 조작했으면은 광주에서 11만 표하고 전남에 17만 표하고 전북에서 15만 표, 평소에는 전남 전북에서 한 6만 표 정도 도둑질 했는데 3구 대통령 선거는 17만 표 15만 표 정도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 광주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보시면은 뭐 어마어마하게 조작했습니다. 여기에 광주는 여러분들
사전투표도 한 90% 정도 몰아주는 데인데 사전투표를 그렇게 이런 찬성을 많이 했을 때도 이렇게 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광주 북구 33,676표 어마어마하게 집어넣어 줬네요. 서울도 이렇게 3만 표 집어넣기는 쉽지 않은데 광주 광산구 27,295표 광주 남구 21,755표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이기고 싶어 가지고 본래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를 줬을 건데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여러분들 3만 표 4만 표 좀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 광주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차이값입니다. 상하가 정확하게 이런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상하 대칭구죠. 이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4.95 마이너스 4.95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광주 광산구네요. 전라남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는 무진장 조작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 25,778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네요. 엄청나게 조작을 많이 한 겁니다. 한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재명한테 표를 공짜표를 듬뿍 밀어준 겁니다. 이 결과는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입력한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제야 H님이 만들어 가지고 단박에 뭐죠 부정선거 전모를 선거구별로 다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런 전남을 분석해 보면 이런 엄청난 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가지고 전남 목포는 아마 인구가 좀 많은 모양이죠. 이재명이 85,076표차로 이겼는데 또 25,778표를 넣어가지고 이재명이 11만 표 차이로 이기게 만들어줬네. 어떻든 전라도는 참 대단합니다. 예. 전남 여수에서 이재명이 11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그것도 좀 심히 안 차가지고 29,656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재명이 기어코 14만 표 차이로 이기도록 만들어줬네. 대단한 나라입니다. 전라도 천년 돼야겠죠. 뭐. 나라가 망하고 나면 전라도 천년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건실해야 뭐 전라도가 천년이 되든지 아시겠지. 전남 순천 보시기 바랍니다. 28,320표를 이재명에게 대줘 가지고 전남 순천에서 이재명 후보가 11만 표를 이겼는데 13만 8천 표 차이로 이기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러니 선관위가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조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더불어민주당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뭐죠 나라를 말아먹는 거죠.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존재해서 안 되는 정당인 겁니다.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당인 거죠. 전라도 사람들 좀 정신 좀 차리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많은데 전라도인들이 엄청나게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역색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신들 차려야 된다. 나라가 이렇게 망한다 이야기죠. 나라가 이렇게 망하는데 전라도 천년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천년이 돼야 전라도 천년이 되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천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가 망하는데 뭐 무슨 대한민국 천년이 되겠습니까? 조작수가 여러분들 바로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조성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준 표수입니다. 이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3.89 3.89 이게 왜 작으냐. 본래 이름들 사전투표에 압도적으로 90% 이상 표를 줬기 때문에 이 표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수치가.
그다음 여러분들 전라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도 표를 많이 줬습니다. 전북 전주 완산 24,554표에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이재명 후보에게 대준 겁니다. 본래 이재명 후보가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12만 8천 표 차이 이겼는데 거기다 또 24,558표를 더해 가지고 15만 3,541표를 이기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2만 8천 표 차이로 이긴 후보를 또 표를 더해 줘 가지고 15만 표 차이로 이기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전북 전주 덕진 12만 표 차이로 이재명이 이겼는데 거기다 또 22,634표를 더해 가지고 14만 3,114표 차이로 이기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징글징글한 거죠. 예. 이렇게 선거가 이렇게 이제 부정이 일어난 겁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니까 여기도 다른 대학 비해서 조금 작은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사전투표 득표를 압도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224만 표 가운데 광주 11만 전남 17만 전북 15만이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정도 더 퍼부은 겁니다. 표를.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전북 전남 광주 전남 전북에서 얼마나 이런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을 심하게 했는지 평소보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광주에 여러분들 한 5만 표 정도로 조작을 하는데 3구 대통령 선거는 11만 표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어떻든 간에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대 세계의 중요 선거에 이제 관내만 합친 겁니다. 200만 표 이상을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에 다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를 다 신문들이 덮고 대법관들이 덮고 일선 판사들이 덮고 검사들이 다 덮고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이 안 덮을 거라고? 쉽지가 않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이대로 가면 나라는 망합니다. 이대로 가면.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계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자원 배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계급을 형성한 사람들은 중국과 결탁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뭐죠? 한국을 먹을 가능성이 높죠. 남조선 자치구로 인정하든지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먹어버린다는 딴 게 있습니까? 국호는 유지하지만 한족을 대거 이주시키면 없어지는 거죠. 한국 교육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부정선거를 해가 정교조 여러분들 교육감을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버젓이 여러분들이 있는 한도에서 2024년도 10월 16일 보궐선거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사전투표 여러분들 35%를 집어넣어서 다 조작하지 않습니까? 조작하더라도 국힘 보수 단일 후보인 후보들은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2번이나 부정선거에 떨어졌는데 한국 소망이 없습니다. 진짜 절망이면 절망.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보수 단일 후보가 2번 부정선거를 해서 떨어졌는데 2022년도 6월 달에 부정선거에 떨어지고 2024년 10월 달에 부정선거에 떨어졌는데 입 다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민족 자체가 비급해졌는지 배에 여러분들 밥 들어오는 거 빼고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찬신씨 서울시 교육감 공병호 TV에 검색해 보세요. 여러 번 방송해 줬으니까. 2장당 1장 훔쳐 여러분들 선거 부정 어떻게 했는지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궁금하시면 저한테 뭐 해달라 요구하지 마시고 검색을 해보시면 공병호 TV에 검색해 보시면은 기존에 대부분 다 다뤘으니까 뭐 김태호도 다뤘고 다 다뤘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그렇게 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3구 대통령 선거의 흥미로운 지역 가운데 하나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 안철수 지인이 뭐 이런 사람들 뭐라 하지만 나라가 망하는 다 기여한 겁니다. 결정적으로 기여한 겁니다. 이 한동훈 씨 같은 경우는. 네. 나라가 완전히 기우는데 그러니까 시오노 나나미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키를 잡은 선장과 같아 가지고 나라가 잘 나갈 때 그 키를 섬세하게 잘 잡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키를. 먹고 살만하니까 다 여러분들 어려운 시절 다 망각하고 선거를 못 지킨 거지 않습니까? 건국해서 이런 80년이 됐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한국이. 80년 동안 여러분들 앞선 세대가 고생을 해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는데 본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본래 상태로. 1960년 3.15 부정선거보다 훨씬 더 못한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때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정의감이라는 게 있었고 선거 부정을 해서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항을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타워하고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대다수 젊은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한 세대가 죽을 고생을 해서 나라를 일으켰는데 지금 가만히 결산을 해보게 되면은 1960년 이전 세대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 한국의 여러분들 선거 수준이란 것이 1948년도 재헌 국회부터 여러분들 1960년 그 사이 정도 와 있는데 훨씬 더 여러분들 떨어진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는 훨씬 더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잘난 척 그렇게 하지만 결국 국민을 노예의 길로 국가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이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오세훈이나 유정복이나 김태현이나 김영한 같은 사람들은 본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내가 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게 되면 국민을 노예의 길로 국가를 몰락의 길로 이끈 겁니다. 이 사람들 뭐 그렇게 판별을 되는데 얼마 안 걸릴 겁니다. 윤 대통령이 살아남으면 조금 여러분들 비난이 좀 적어지겠지만 윤 대통령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럼 걷잡을 수 없겠죠. 정치 앞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그야말로 유승민 씨한테 제대했던 그냥 배신자라는 이야기 하게만 본인이야 정치를 하든 말든 그가 관심이 없는 거죠. 이 인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내란 상설 특검. 예. 법을 공부한 김도훈이라는 친구가 이름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나이도 꽤 됐을 거예요. 김도읍이라는 사람이 검찰 출신일 건데 김태호 씨, 조경태, 안철수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자, 이 경상북도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북도에서 조작이 잘 안 된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3구 대통령 선거 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에게 표 더하기 득표 수규모 추정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얼마나 조성했는가 하는데 전체 224만 표를 조성했는데 경북에 4만 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대구에 4만 표. 양쪽에서 한 10만 표 10만 표 정도가 더 나왔으면 20만 표죠. 딴 데서 조금 더 여러분들 더 했으면 이길 수가 있었던 거죠. 경상북도 4만 표 대구 광역이 4만 1,000표
이게 여러분들 가장 큰 문제였던 겁니다. 경상도 전라도 편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허수비 님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부정선거의 뒤에는 여러분들 전라도 정치인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어려운 이야기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버이오연의 김미영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IT 업체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전라도 사람이 있고 정치인이 보더라도 전라도 사람이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그런데 그게 실상인 거예요. 지금 실상. 경상북도 여러분들 이 조작이 기대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이변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 그런데 세상이란 것이 항상 이변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4만 표 4만 1,000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여러분 한 15만 표 정도 나와야 됩니다. 15만 표 정도 이런 조작이 나와야 되는데 4만 표 정도가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나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작게 나온 거예요. 작게. 이 어마어마하게 작게 나온 4만 표밖에 이러면 안 나온 겁니다. 4만 표밖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이재명 씨의 계획이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게 4만 표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투표하고 우편 투표 조작한 거. 거의 조작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에 포항남구에 40장당 1장, 울릉에 20장당 1장 이거는 거의 조작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작이. 우편 투표는 조금 나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데 비해서 서울이 이번에 4월 10일 총선 3장당 1장 훔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대로 또 조작이 안 된 겁니다.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왜 조작이 안 됐는지. 조작하는 친구가 여러분들 중간에 뭐 잠을 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 조작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승리한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거. 전국에서는 사전투표자 수의 15에서 20% 정도 집어넣었는데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는 5%가 안 되는 거예요. 5%가. 이 보시면 그대로 나오네요. 프로그램이 못 잡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잡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4만 표 정도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 겁니다. (4만 표). 이 수치 보시기 바라면 아주 작죠. 플러스 3.17 마이너스 3.17 어마어마하게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대구 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죠. 10장당 1장 20장당 1장 40장당 1장 15장 여기 보시기 바라면 1000단위면 1000단위 원래 10,000단위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에. 선관위가 위조투표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대해주는 것이 10,000단위가 돼야 되는데 1000단위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대구 한번 보시죠. 경상북도는 훨씬 더 적지 않습니까? 대구보다. 이게 10,000단위가 돼야 되거든. 10,000단위를 투입해야 되는데 대구에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이 4만 1,000표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이렇게 여러분들 1,000표 단위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당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게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국민들이
사전투표 하든 안 하든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이 사전투표 올려가지고 위조투표지 만들 전부 다 더불당 후보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짜 너무나 악질입니다. 악질. 자식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될 나라에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악질입니까? 선거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뭡니까? 표를 전부 다 뭐죠? 더해주는 그런 식으로 선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야기죠. 나는 이재명 씨나 김민석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은 개인적인 사감이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악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당에 완전히 몰표를 주는 또 전라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가 찬 거죠. 오늘 여기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전라도하고 이런 경상도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분들 이해는 하는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 지역 연골 둔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게 생겼는 겁니다. 거의 사람들이 열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에 제 선친이 젊은 날에 여수조합장을 하셨기 때문에 성장할 때까지는 뭐 이렇게 그런 지역색이나 이런 것이 전혀 노출이 저는 안 됐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을 했을 때 내가 기관장이 됐을 때도 가장 밑에 직원들 가운데 기회를 많이 준 친구가 이런 광주 친구니까. 그러나 지금 이 선거 분석을 해보면서 이런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금 돌아가면 이 나라가 망하는 길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의 중심이 전라도 출신들이 정치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든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될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당선이 될 수 없는 분이 몇 가지 요인 때문에 당선된 겁니다. 하나는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태를 너무 낙관해 가지고 조금 조작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2020년 4.15 총선 수준만 조작하더라도 무난히 이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세 판단을 미스한 게 있고 두 번째는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 조작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한 20만 표 정도를 날린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가지고 사전투표를 먼저 깠기 때문에 그것도 민간의 김형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3개 조건 가운데 1개를 받아들인 것이 선관위가 사전투표를 먼저 까주겠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것도 민간인들이 노력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국민의힘이 내세운 게 아니고 공명선거 뭐 안심추진단이란 민간인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먼저 깠으니까 새벽에 성부를 바꾸기 위해서 위조투표를 투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사전투표를 먼저 까버렸기 때문에. 세 가지 요인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긴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이야기는 윤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선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졌는데 윤 대통령도 상당히 초창기에 안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용빈 씨 같은 사람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한 거나 그다음에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 만에 선거 조작범들이 바짝 쫄았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달에 지방선거에 그때 조작값이 엄청나게 낮았거든요. 그때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이 뭐라도 좀 하셨으면은 선거 때 말씀이라도 선거 좀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이라도 당부를 했으면 다행일 건데 대통령이 한 번도 이런 비상계엄 선포할 때까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늘 잘하신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런 대통령을 질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애로가 있었겠다 생각하지만 김용빈이 같은 사람을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을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대통령이 죽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망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 문제를 제가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정통할 겁니다. 왜? 5년 정도를 전력 투구했으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구석구석을 알겠습니까?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선거 부정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발생할 건지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여러분 정리된 생각을 가질 거 아닙니까? 진짜 죽습니다. 죽어. 나라가 망한다고요. 자식들하고 이러면 어떻게 살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강력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뭐죠? 판단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윤 대통령 살리고 선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못 잡으면은 그냥 이거로 일본말로 오와리 맞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송 듣고도 여러분들 뭐 아이고 저 양반 또 저 이야기 한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인생이든 뭐든 다 타이밍이니까 본인들이 못 깨쳐가지고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인이 못 깨우치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224만 표 가운데 경상북도하고 여러분 대구광역시가 고작 8만 표 8만 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재명 씨가 여러분들 그 이재명 씨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 된 건데 저게 내 자리인데 저게 내 자리인데 그냥 저거를 윤석열이 찾아오고 있으면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선거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가지고 선거가 여러분들 선거마다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가 다 도둑질한 거지 않습니까? 2024년 총선에는 지역구만 53개 도둑질하고 2020년은 36개 도둑질하고 기가 찬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뭐 좌익들 난동 부리는 거지 않습니까? 해방전국도 이렇게 했을 겁니다. 아마 테러도 하고. 나는 난동으로 보이거든 지금요. 부정선거 세력들의 난동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해방전국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70년 전으로. 그러니까 여기 뭐 한동훈이나 안철수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사관을 보고 지금 문제를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희는 진짜 조국과 여러분들 국민들의 배반자다 이야기죠. 이런 인간들 여러분들 진짜 배반인 거죠. 배반. 이제 내란이 없어졌는데 내란 삭순을 특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데 김도비가 이런 찬성을 하고 김태우가 찬성하고 조경태가 찬성을 하고 빠지지 않는 안철수가 찬성을 하고 이런 수준 정도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승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한 250 몇 개 정도의 지역구에서 인천 조금 광주 광역시 그다음에 경기에 조금 그다음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한 겁니다. 윤 후보가. 여러분 이 그래프가 뭘 하는 거 아니까 윤 후보가 압승한 지역을 붉은색으로 칠한 겁니다. 압승.
사전 플러스 당일 해가지고 승리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선관위가 뭘 해 주는 겁니까?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위조투표지를 조성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주는 겁니다. 그치? 자, 전윤희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시죠. 위에는 선관위가 발표한 유령 사전투표지가 투입된 상태인 겁니다. 위가. 밑이 뭐죠? 유령 투표지 투입하기 전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성부를 바꿔 놓은 겁니다. 유령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1등으로 이재명을 만드는 지역이 푸른색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밑이 원래 윤석열이 1등한 지역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이재명을 1등으로 만든 지역이 위에 나오는 겁니다. 푸른색. 이게 다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성부를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성부를 조작한 지역이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다음 자료가 굉장히 재밌는 자료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투표율이 아니고 사전투표자 수. 자, 이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들 아주 명쾌하게 나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대구가 거의 조작이 안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4만 5천 대구가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좀 이따 보시고 이걸 보시면 낫겠네. 예. 가만히 있어 보시죠. 예. 이거. 예. 대구가 4만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3만 9천 표를 조작한 겁니다. 경상북도가 전라남도보다 훨씬 더 사람이 많을 건데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15만 1,000표 전라북도가 17만 2천 표를 조작한 겁니다. 대구하고 경북이 이례적으로 조작이 적은 겁니다. 조작 실패 지역인 거죠. 경상북도 인구가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투표자 수가. 조작 비율이 4.4%인 겁니다. 6.1%인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에서 조작 표수를 뜻하겠죠. 광주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엄청나게 조작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 24.3%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전라북도에서 25.7% 전라남도에서 27.1% 호남에서 무려 사전투표지 100장당 26장 등을 집어넣은 겁니다. 비호남에 14표를 집어넣고. 이게 여러분 뭘 뜻하는 거 아니까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에서 무진장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의 24.3%를 광주에서 조작을 해서 이재명한테 더해 준 겁니다. 전라남도 27.1% 전라북도 25.7% 그러니까 항상 선거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호남은 항상 예외 지역인 겁니다. 전국하고 이런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이니까. 그런데 경상북도하고 경상남도에서 대구에서는 이런 4만 표 경상북도는 3만 9천 표 거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당선이. 여기서 한 20만 표 정도를 회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여러분들 한 20만 표 정도 집어넣었으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바뀌었을 겁니다. 이 자료가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서울에 55만 9천 표 여러분 조작했고 부산에 12만 3천 표씩 조작했고 대구에 4만 표 경상북도에 3만 9천 표 광주에 11만 3천 표 전북에 15만 1천 표 전남에 17만 2천 표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선거가 없습니다.
북조선은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 조작을 하고 남조선은 조작 안 하는 것처럼 좀 조작하고 북조선이 남조선이 똑같은 겁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범죄를 밥 먹듯이 이런 치르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거를 뭡니까 신문 방송들이 전부 다 듣고 뭐죠 발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조선 사람들 징글징글한 겁니다. 나라가 진짜 망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자료를 발표하더라도 전부가 다 이런 은폐하는 겁니다. 이러고도 나라가 망하지 않아? 이렇게 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겠냐고. 조선중앙동아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들 이런 데 나라가 망하지 않아? 네 새끼들은 뭡니까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천만에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체제라는 것은 공기하고 물 같아가 이런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체제를 떠나지 않는 한.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제야 H님이 요약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일일이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호남에서 사전투표자는 25.8% 정도의 유령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한테 더해 준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더블 정도입니다. 더블. 귀가 막힌 국민 대다수는 아직도 부정선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니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이번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제21님 말씀하는데 관심 안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하는데 뭡니까 본인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그러나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니까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페이스님 고맙습니다. 예. 밑에 아마 저 페이팔 주소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챙겨보시죠. 페이팔 주소 보시면은 미국에서 보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페이팔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습니까? 내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페이팔이 이 주소인데. 예. 예. 자, 여러분들 챙겨가지고 또 내일 고치겠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게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가만 계시 보시죠. 조금 전에 이 자료입니까? 이게 아니고. 예, 이 자료죠. 예, 이 자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네요. 예. 자, 예, 한번 더 보시죠.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JIH님 이렇게 여러분들 정성을 들여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이 시각적으로 잘 보실 수 있게 이 전국 평균 호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이거는 뭐 호남에 계신 분들의 책임은 아니고 조작한 사람들이 호남을 이용한 거죠. 전국 평균보다도 사전투표자 수에 이례적으로 높은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다음에 대구하고 경북이 이례적으로 낮은 겁니다. 대구와 경북 두 곳의 조작률은 각각 사전투표율의 6.1% 4.4%로서 조작 비율의 전국 평균인 15.76%에 비해 현저히 낮은 특이한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에 대략 15.76% 사전투표자 100명당 15.76매 정도 위조투표지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거기서 경북이 6.1명 4.4명 대구광역시 6.1명 그리고 광주하고 전북 전남이 24.4명 25.7명 27.1명 아주 흥미로운 그런 자료가 나온 겁니다. 이게 사전투표 조작 규모 지역별로 살펴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게 지킬 수 있어야 될 건데 지금 뭐 이제 전쟁입니다. 전쟁. 이번에 밀리면은 뭐 세상은 끝은 아니겠지만 이제 힘들겠죠 많이. 대통령이 이제 생환해서 다시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넘어지면은 부정선거가 상당 기간 동안 덮이겠죠. 부정선거가 상당 기간 동안 덮인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복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선관위가 야합을 한 소위 좌파 영구 집권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럼 뭐 그 사람들끼리 다 해먹겠죠. 이런 애들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애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안철수가 뭘 몰라요. 오세훈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눈앞에 대통령 나도 한번 해주겠지 이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뭐가 알겠습니까. 전부가 다 뭡니까. 아이고 나도 대통령. 아니 선거 결과를 이렇게 다 만드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이재명이 10만 표 받아. 이재명이 55만 표 받아. 부산 12만 표 받아. 이렇게 표를 다 더해 주는데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예? 합쳐가 220만 표. 이번에는 이재명이 확실히 이겨야 되니까 한 280만 표 집어넣자. 280만 표 집어넣는데 오세훈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죠. 한동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됩니까. 안철수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이 보시기만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다. 농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 이재명이 55만 9천 표 받아. 부산에 12만 3천 표 받아. 전체 220만 표. 이번엔 좀 위험하니까 한 350만 표 집어넣어. 350만 표 집어넣어. 국민들 객소리 해봐야 뭡니까. 다 진압하면 되니까. 그냥 넣어.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오세훈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안철수 씨가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한동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된단 말입니까. 200만 표 300만 표 500만 표 마음대로 뭡니까 집어넣을 수 있는 세상인데. 아니 이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겠냐 이야기죠.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는 국민들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냥 덜러리고 선관위가 사전투표 딱 시작이 되게 되면은 사전에 더불어민주당 측하고 이런 교류해 가지고 이번에 총 250만 표 조작해야겠다. 220만 표 조작해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조작값을 다 결정해 가지고 서울에 3장당 1장 도둑질하고 인천에 4장당 1장 도둑질하고 경기도 3장당 1장 도둑질하고 조작값 딱 입력해 딱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럼 사전투표장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스캔하고 신분증 인정받고 투표지 분류받으면 뭡니까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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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 3초 20초 20초 한 장 3초 이렇게 쫙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법원 판사들이 전부 다 법원에 이런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은 다 영장 기각하니까 다 앞에 이런 얼굴 마담들인 선관위 위원장들이 다 판사들이니까 다 막아주니까 부정을 마음대로 하더라도 감방 갈 일이 없는 겁니다. 선관위 고위직들이나 이런 그런 사람들도 특정 지역 중심으로 엄청나게 뭐죠. 마피아처럼 돼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중국하고 착 붙겠죠. 중국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한족 한 1000만 정도 받아들이지. 예, 셰셰.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라가 없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를. 지는 잘났다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없어지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김사공이니 김예진이가 뭘 알겠어요. 음악을 하는 여자가 뭘 알겠냐고. 김상욱이가 뭘 알겠냐고요. 새빠른 젊은 친구가.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가 나라가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되는데 그냥 협력을 하는 겁니다. 내 이야기 여러분들 너무 섭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나는 보이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이번에 윤 대통령 탄핵건도 얼마나 경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가면 대통령 탄핵당하고 너무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지도자가 우둔하면 백성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한 말에 그 결정을 내려면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청년들이 가 죽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 100년의 여러분들이 이완용이나 고종이나 이런 인간들이 내린 결정으로 100년이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게 지도자들이 내린 의사결정의 중요성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부정성을 덮기 위해서 지금 대법관들, 판사, 검사, 공수처 인간들, 신문기자들 전부 다 여러분들 뭡니까? 미쳐 날뛰지 않습니까? 민주노총 너희들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아냐 이야기죠. 너희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거다. 네 새끼들은 예외겠냐 모르지. 쌓아놓은 게 있으면 미국으로 톡 끼면 되겠지.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거고 그걸로 주저앉는 겁니다. 보시면은 굿뉴스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이 보시죠. 이게 이제 이게 총조략 수장입니다. 3대 선거를 다 함께 본 겁니다. 2020년 총선,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2024년 총선. 여기 조작 수량입니다. 관내 우편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4.15 총선에서는 6만 2천 표를 조작했거든요. 4월 10일 총선은 5만 4천 표를 조작했거든요. 대통령 선거가 이례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경상북도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이제 3대 선거입니다. 자, 시도별로 차지하는 비중. 서울이 조작이 25.3%를 차지했네요. 대구가 1.8, 경상북도가 1.8, 총선인에 비해가 많이 낮죠. 대구가. 경상북도는 더 낮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을 많이 조작한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호남이 조작에 차지하는 비중이 4.15 총선의 1.9%, 4월 10일 총선의 2.8%인데 3구 대통령께서 전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5.1% 뛰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도 6.9% 7.8% 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의 굉장히 큰 특징은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가 이례적으로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하고 광주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례적으로 조작을 많이 한 거. 그게 여러분들 아주 뚜렷한 그런 특징으로 나오네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3대 선거 사전투표 조작 수량 통계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 117 전국도 100, 100, 125 그럼 이걸 보게 되면 여러분들 4.15 총선하고 3구 대통령 선거를 거의 비슷하게 조작을 했네요. 그리고 이번에 4월 10일 총선을 확실하게 조작을 했네요. 125.1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겁니다. 이 양반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화끈하게 조작한 겁니다. 125로 확실하게 이기자. 국민들이 찍소리 못하게. 조금 더 했으면 뭐죠.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건데 조금 더 가감했으면 개헌 저지선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호남이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에 244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 비해서 2.4배 정도 더 호남의 이런 위조 투표지를 이재명한테 대해준 겁니다. 이게 호남인들은 잘못은 없습니다. 조작한 사람들이 호남을 이용한 거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호남이 여러분들 4.15 총선에 100이었는데 3구 대통령 선거에 244가 된 겁니다. 여기에 호남 사람들이 좀 잘못한 것은 없는 겁니다. 조작하는 사람들이 호남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이런 숫자가 내가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호남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호남인들이 잘못한 것은 없고 조작한 사람들이 호남을 이용한 겁니다. 호남을.
244로 2.4배 정도 더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점은 제가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당선된 거는 뭐 거의 기적 같은 일인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고 그걸 잘 선용해 가지고 가장 아쉬운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이 김용민 씨를 임명한 겁니다. 다음에 대통령이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김용민 씨를 임명했는지 그거는 너무나 제가 볼 땐 실망스러운 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이 선거 사기의 숙주 노릇이 된 것이지 호남인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분명하게 여러분한테 구분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게 옳다는 이야기죠. 그 오늘 한 분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 호남이 선거 사기범의 숙주 노릇이 된 것이지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표를 만든 사람은 호남인이 아니니까 선거를 조작한 친구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음지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방송이 가능한 겁니다. 자료 만들고 방송하고 어떻게 제가 다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제야 H님이 작성해 준 자료입니다. 조작 수량 그다음에 2020년 총선을 기준점으로 한 지수 비교 여기도 보시면은 경북이 4.15 총선 100이었는데 3구 대통령 선거가 62인 겁니다. 대구가 100이었는데 63이 된 겁니다. 3구 대통령 선거 조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아주 중요한 자료네요. 몇 표 여기 보시면은 4만 표 3만 9천 표 진짜 코끼리 비스킷처럼 이렇게 적은 표 분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는 그냥 다음으로 하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이 나오기가 힘든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민도가 이 정도인데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1945년도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도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탄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너무나 태어나기가 어려운 나라였던 거죠. 우남 이승만이라는 분이 도움이 있었고 미군정이 도움이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한반도의 이남만이라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거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게 도루묵이 된 겁니다. 도루묵이. 지금 여러분 상황이 대한민국이 건국을 할 당시에 1948년도 당시에 6월 10일 날 총선거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민도를 보게 되면. 그리고 좌익들이 환상처럼 집요하게 선전선동을 했기 때문에 1948년도에 재헌국회가 열자마자 두 번째 해인가에 일부 여러분들 소장파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당신은 주한 미군이 아니고 주한 왜군 철군 그때부터 미군 철수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948년도에 국회 불합치 사건이 생겼고 49년도에 미국이 완전히 철수하고 1년이 지났을 때 6.25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좌익의 여러분들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라 같아. 이 나라가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 좋아하는 나라인 겁니다. 나는 도대체 생리 자체가 맞질 않아요. 우리가 남이지 우리가 어떻게 남이지 남이 아니가라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렇게 좌익의 뿌리가 깊은 나라인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도 이 나라가 이런 그럭저럭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된 겁니다. 참 좋은 나라인 거죠. 이 나라를 이제 완전히 1960년대생들이 운동권 출신의 나라를 완전히 역주행하는 상태를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보수 진영의 안일함과 나태함과 무기력함 때문에 선거를 통째로 그냥 넘겨버린 겁니다. 건국 이래로 엄청난 위기 상황에 지금 도달한 겁니다. 지금 상황이. 아마 지금의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공 박사가 진짜 정확한 판단을 내렸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지금 와서 좀 이렇게 이상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런 유행의 책들을 참 가슴 깊이 읽었던 것 같아요. 체제가 변할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집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런 부분은 유별나게 기억을 많이 하는 그리고 유별나게 그런 종류의 토픽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은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겠지만 대한민국 근현대사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시기 가운데 하나에 우리가 처해 있다. 박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나 이때는 그래도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은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어마어마한 내부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데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피하 구분이. 그냥 멀쩡한 인간이면 그러니까 완전히 뭡니까 그냥 좌익으로 돌변해가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광분하는 겁니다. 그게 공수처를 판검사들 무슨 판검사들 검사들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억수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이가 이걸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건 겁니다. 사회적 책임 우리가 남이가 형님 뭐 이런 거 개인주의 이 뿌리가 거의 없는 나라인 겁니다. 이번에 이런 넘어지면은 재기 힘듭니다. 이제 인구수도 줄어들고 늙어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번에 엎어지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럼 끝난다는 공박싸움 끝난다는 게 뭐냐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겠죠. 뭐. 돈 풀 테니까 뭡니까 물가는 고공행진할 거고 일단 경제가 망가질 겁니다.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겠죠. 그리고 거의 국권이 뭡니까 중국의 거의 유린이 되겠죠. 이번에 못 막으면은 이번에 디펜스를 못하면은 소망스러운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 가지고 좀 더 지혜롭기를 원하지만 내가 본 그런들 판사들은 결기가 있는 판사들도 있겠지만 고위직에 올라갈수록 훨씬 더 정치적인 것을 내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단히 회의적인 겁니다. 그래가 넘어가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재기가 안 될 거고 중국 속국 비슷하게 갈 거고 그다음에 뭐 좀 귀에 거슬리는 소리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감방에 쳐넣거나 그렇게 하겠죠. 뭐 그런 사람들도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번에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화력을 집중해 가지고 선거를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좌익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접수하기 바로 직전인 겁니다. 거기에서 도저히 당선될 수 없던 윤 대통령이라는 분이 있고 기회를 많이 놓쳤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대들기 시작한 윤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 깨어난 겁니다. 민주당 이제 와서 뇌란제 없는 탄핵 외치던 사람들의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탄핵 처음부터 근거가 없었다. 99%입니다. 4만 5천 명이 투표를 해가지고. 현재 국정 혼란의 핵심은 부정선거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한다. 96%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으리다 94%. 부정선거로 총선 참패 계엄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 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년 동의한다 98%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깨어난 겁니다. 모든 것 여러분 중심에는 부정선거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은폐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총걸기에 민주노총부터 전부가 다 힘을 규합한 겁니다. 조중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남조선 조작공화국의 역대 선거가 가장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은폐하게 한 세력들은 윤 대통령을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윤 대통령 죽으면 덮일 수가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여러분들 살아나면 뭐죠? 덮기가 힘든 겁니다.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라를 구할 수 없으면 그냥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보고 있는 판단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이런 표 하나에 대한민국 현재 미래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대통령을 여러분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미쳐 날뛰는 사람들 안철수, 오세훈이, 김상욱이, 김태흠이, 유정복이, 김영환이, 오세훈이, 한동훈이 다 뭐겠습니까? 남조선 조작공화국이여 영원하라 그 대열에 써 있는 겁니다. 그들은 뭐죠? 좌익 세력들이 던져주는 여러분들 부설기를 좀 먹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죽을 겁니다. 국민들 쪽에 그쪽은 그 사람들은 서기를 원치 않는 겁니다. 오세훈이가 국민들 앞에 서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노. 안철수가 이런 국민 앞에 노입니다. 한동훈이가 타오페리 사지만 뭡니까? 본인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권성동이 권영세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죽든 말든 본인들은 뭐죠? 한 번 더 해먹는 겁니다. 정진석이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은 국민이 없는 겁니다. 표 얻을 때 국민들한테 막 굽신굽신하는 거죠. 남조선 공화국이 지금 이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만일 윤 대통령이 꺾기가 여러분들 그냥 없어지게 되면 그걸로 뭡니까? 남조선 조작공화국이 영원히 가는 겁니다. 그 대열에 탄핵파들이 전부 다 줄을 선 겁니다. 이준석이부터 하태경이부터 전부가 김재수이부터 전부가 줄을 선 겁니다. 남조선 조작공화국의 영원하리라 이렇게 다 줄을 선 겁니다. 왜?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리라 생각해요. 나중에 본인도 다 숙정이 될 건데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세훈이나 안철수나 한동훈이가 알랑방구를 끼면 잘 봐주겠습니까? 나중에는 다 숙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역사책을 하나도 읽어보지 않은 인간들인 겁니다. 너희들 다 숙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다 숙정을 시키고 마지막에 국힘당 함께 이러면 한 30석이나 40석 주겠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국힘당 따블당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우익들이 다 분해되고 헌법이 바뀌고 국가가 이런 체제가 전복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깨어가지고 행동하지 않으면 못 막습니다. 탄핵의 이런 근본 속성은 부정선거 덕기인 겁니다. 그린 365K님 말씀이 착하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냐 그냥 부정선거를 덮기 위해 사는 겁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윤석열이 입만 그냥 다물고 뭐 감방에 쳐넣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님께서 저는 지금 전라도 광주 시민이고 광주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느냐 자유민주주의가 지키냐 기로입니다. 사상전쟁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대통령을 지키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됩니다. 전부 한남동으로 지켜놔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인식하시네요. 더 이상 앞으로 기회가 안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과감한 논평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숙고 과정이 있었고 연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역사를 조명하는 역사를 관조하는 역사를 내다보는 그런 여러분들 판단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진짜 한국은 위기입니다. 이번 위기는 6.25 전쟁하고 달리 피하 구분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김태호가 그럴 줄 몰랐던 겁니다. 김도우비가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배반한 겁니다. 조국과 민족을 다 배반한 겁니다. 젊은 김상옥이가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다 배반한 겁니다. 안철수가 설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던 겁니다. 그러나 전부가 다 여러분들 배반한 겁니다. 유정복이가 이런 나이를 먹었는데 인천광역시장 하는 유정복이가 이런 그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김태흠이가 나이가 꽤 먹고 이런 윤 대통령 사이가 좋은 줄 알았는데 뭡니까 탄핵 찬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영환이 더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김태호가 이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놀랐습니다. 예. 진짜 공부를 안 하구나 저 양반은. 예. 조경태 진종호 물론 총재비니까 뭐 한지하는 무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국민들이 싸울 수가 없다. 그러면 자식들 함께 노예국가로 가는 길로 열어주는 겁니다. 노예국가로. 뭐 노예로 국가를 간다고 이러면 다 죽었지는 않겠죠. 가난해지겠지만 싫은 사람은 떠날 거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돈이 떠나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심코 여기는 분이 계시지만 돈이 여러분들 뭐죠 1000억 불. 예. 1조 달러인가 뭐 100조인가 100조 10조 100조 정도 되겠네요. 돈이 떠나지 않습니까? 돈이 떠나지 않습니까? 돈이 왜 떠나겠습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완전히 뭐죠 바로메타인 거죠. 평가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그래도 참 좋은 그런 시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런 실시간으로 제가 갖고 있는 통찰력이나 이런 부분을 여러분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식견을 드러낼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난 가운데서 최고 수준의 국난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난은 딴 게 아니고 나라가 없어질 수 있는 국난이고 국민이 죽을 수 있는 국난이고 국민이 자유민으로 살아남느냐 노예로 살아남느냐의 국난이다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는 그런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